오늘 제가 이제 강연할 주제가 한 30분 정도, 저도 좀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5분까지 가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실의 HRD 디자인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한 25분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이제 여러분들 Q&A 있으면은 그 Q&A로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이제 우리가 주 52시간제가 되면서 특히 이제 HRD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 아마도 이걸 것 같아요. 학습이라는 것이 이제는 52시간 내에 포함돼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예.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기업에서 처음 일할 때만 하더라도 학습과 어떤 업무 시간과의 관련성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삼성그룹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었을 때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교육을 받았던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삼성에서 한 8년 정도 처음에 근무를 했는데, 제가 삼성 신입사원 입문교육 처음에 받았을 때는요, 아침에 저희 6시에 기상해가지고 6시에 구보를 합니다. 우리 연수원에서. 그래서 구보하고 아침 체조하고 7시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8시부터 교육을 받아요. 8시부터 교육을 받고 6시까지 교육 받은 다음에 1시간 동안 저녁 먹고 7시부터 밤 10시까지 또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교육이 그냥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또 팀 활동이나 이런 걸 밤새도록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고 거의 52시간간은 근무 이런 거 개념은 거의 없었었고, 그냥 24시간 하루 24시간이 다 교육의 일환이었다 이런 시대였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52시간이라는 그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임직원들한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시켜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서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고민해보고 싶은 거는, 우리 HRD에도 이제 우리가 새롭게 과정을 디자인할 때 지금 글로벌 기업의 경영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린이라는 접근법이랑 그 다음에 에자일이라는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 린과 에자일이라는 접근법을 우리 HRD에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52시간제가 되면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화두는 결국은 얼마만큼 업무를 몰입해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인게이지먼트를 어떻게 높여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가지, 린 접근법, 그 다음에 에이자일 접근법, 그 다음에 몰입,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린 접근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린이라는 프로세스는요, 지금 많은 글로벌 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고객을 위해서 더 적은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업무를 하다가 보면 어떤 고객이 만족해야 되는데, 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낭비의 요소들이 많이 숨어 있죠. 어떻게 하면 그런 낭비의 요소들을 제거해서 효율적으로 고객한테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린 접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린 접근법은요, 기존의 체제 프로세스에서 기존의 체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고자 여러 가지 처치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처치를 하는 방법들이 우리 HRD를 디자인할 때도 이제는 똑같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일단 교육에 숨어있는 낭비 요인을 좀 제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교육에 숨어있는 낭비 요인은 뭘까? 자, 첫 번째로는요, 일단 교육에 있어서 우리 HRD에 있어서 여태까지 계속 얘기가 많이 됐던 게 있습니다. need to know를 가르쳐야 되냐, nice to know를 가르쳐야 되냐. 우리가 어떨 때는요, 보면요, need to know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을 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nice to know는 뭐냐 하면 업무를 할 때 알아도 좋은 것들, 근데 몰라도 상관없는 것들을 우리가 nice to know라고 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많이 가르쳐주면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린 프로세스를 접목시키고 이 52시간대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쓸데없이 많이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정말 업무에 필요한 거 위주로 need to know, 정말 필요한 거 위주로 전체적인 커리큘럼과 교육 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20년도 교육체계를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올해 2019년도에 운영했던 모든 과정들을 일렬로 쭉 한번 나래배로 세워놓으신 다음에 이 전체 과정들 중에서 정말 우리 임직원들한테 필요한 과정은 무엇일까? 또는 불필요한 과정은 무엇일까? 또는 필요한데 과정을 축소해서 가르쳐줄 만한 과정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기존의 교육 과정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 2020년도 교육 체계를 수립하실 때는 정말 우리 임직원들이 필요한 교육 과정 위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속, 삭제, 수정 이렇게 구분해서 먼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2시간대가 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집합교육 하시는 거죠. 지금 집합교육 쉬우세요? 직원들 뭐 우리 마음대로 뭐 2박 3일, 3박 4일 교육하기가 이제 용이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집합교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우리가 HRD 쪽에서 모험을 거는 것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합교육을 하실 때는 정말 과정의 경중을 따져서 특히 기업의 우리 회사의 경영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들 위주로 집합교육을 재편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집합교육을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면대면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신입사원들 입문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회사의 전략상 필요한 어떤 조직 전체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교육 과정들은 집합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옥석을 가려내는 눈들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경영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과정들 위주로 집합교육을 운영할 것을 권고해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 과정의 군사를 좀 빼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과감히 핵심 내용 위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옆에 그 장표에 보면요, Red Flags in the Training VSM이라고 하는데 저건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 지금 미국에서 몇몇 기업이나 병원에서는요, 기존에 있던 교육 과정들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쳐내는 작업들을 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한 병원의 사례입니다. 기존의 병원에서는요, 노란색, 녹색과 빨간색, 저기 5일짜리 교육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저게 5일짜리 교육과정인데, 이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5일짜리 교육과정들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남겨놔야 될 거는 파란색,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지금 빨간색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한 반 정도 되죠. 그럼 5일 과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저 과정은 며칠로 줄일 수가 있다? 2박 3일,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교육 과정들도 과연 모든 교육 내용을 다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에 어떤 숨어있는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는요, 그렇다면 집합교육이 줄어들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손 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학습도 효율성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뭘 해야 되냐?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제 회사 주도의 학습은요, 제가 봤을 땐 점점 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입 직원들을 양성하고 또는 전략적으로 회사에서 중요한 과정들, 이러한 과정들 외에 어떤 일상적인 어떤 직무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점점 집합교육에 대한 당위성은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주도의 학습은 그 다음에 유효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학습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업무, 프로세스, 업무 환경, 그 다음에 경력 개발 체제,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작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HRD의 역할은요, 우리 최필규 대표님도 아까 새로운 학습 경험을 얘기하셨는데, 새로운 학습 경험을 주면서 개인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이나 체제로 변경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HRD의 역할은 뭐냐? 주로 동기부여자의 역할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요, 학습이 거의 자기 주도적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냐면요, 배지 시스템 같은 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 아시죠? 배지. 그래서 학습을 어느 정도 많이 하면 동메달 배지도 주고요. 근데 은메달 더 많이 하면 은메달 배지도 주고요. 진짜 최고의 학습자는 금메달 배지도 주고, 예를 들면 학습에 관련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나 방안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학습 경험 관리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제 기업에서는 학습에 대한 임직원들 학습에 대한 경험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세스는 임직원들한테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HRD가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습이 있었을 때 필요한 학습들을 탐색해서 집합교육이든 이러닝이든 아니면 우리 짤강 형태든 아니면은 학습 조직이든 오늘 얘기한 COP든 퀴즈에 나왔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자기가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는 동일한 학습 내용도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나 체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학습 방법을 탐색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습 방법에 의거해서 학습을 실시하고 그리고 학습이 실시가 되면 업무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적용해서 어떻게 성과가 났는지를 우리가 러닝 애널리티क्스 같은 걸로 분석해서 또 다른 학습을 제안해주고 이런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게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습 효율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두 번째는요, Agile이라는 프로세스를 접목해야 됩니다. Agile은 민첩함이라는 뜻입니다. 민첩함.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요, 고객이 원하는 걸 처음부터 완벽하게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초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계속해서 프로토타입을 수정하고 그래서 나중에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방식을 우리가 Agile 접근법이라고 그래요. 그에 대표된 게 바로 뭐죠?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많이 접목시키고 있는데요. 이젠 우리 HRD에도 이러한 Agile 프로세스가 접목이 돼야 됩니다. 자, 일례로 이제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돼요. 예전에는 그러면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제가 기업에 있었을 때 예를 들면 과정 하나 개발하는데 제대로 개발하려면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럼 요구 분석해서 교수 설계를 하면 적어도 1, 2개월이 지나가요. 그러면 1, 2개월 지나가서 중간 보고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요.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딱 임직원들 가르치면 반응이 좋은 과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과정은 바로 실패와 직결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프로세스, Agile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서 예를 들면 빨리 우리 전사적으로 직원들한테 뭔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파일럿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먼저 초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소수 그룹한테 먼저 교육을 시켜봅니다. 그리고 사람들 피드백을 받아요. 과정을 수정해요. 또다시 다른 그룹에다가 또 교육을 시켜봅니다. 수정을 받아요. 그리고 또 과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버전으로 예를 들면 전 사원이 필요한 과정을 개발하는 이런 접근 방법들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완성도보다는 뭘 노려라? 스피드, 그 다음에 효과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 개발 모델들은요 이미 벌써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Rapid Prototype이라든지 라마라든지 셈이라는 과정 개발 모델들이 이미 벌써 나와서요.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과정 개발 모델들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과정 개발 모델이 뭐였죠? 에디 모형이죠. 우리가 ISD 모델에서 제일 유명한 게 에디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디 모형은 어떻게 됐다? 속된 말로 이제 한물 같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에디 모형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에디 모형의 방식보다는 Agile이라는 접근법을 쓴 라마라든지 셈의 접근법, 프로토타입 접근법들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교육 이후에 기대되는 변화를 좀 생각하면서 이에 맞추어서 빨리빨리 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52시간 패러다임에서 집합교육을 할 때는요. 뭐가 중요하면 명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효과가 중요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교육을 시켰으면 그에 맞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가 주 52시간제가 되면서 뭐 뒤에 이제 다른 연사님들께서 우리 이지은 교수님도 Agile이라는 접근법의 어떤 스마트 러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소개를 시켜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이 새로운 학습 경험을 이제 좀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교육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새로운 교육의 방법들을 접목을 해봐서요. 이 방법들 중에서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교육 방식을 찾아내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교육 방식들이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전에 있던 방식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아직 학문적으로까지 검증된 방식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립러닝 얘기 많이 하죠. 근데 플립러닝이 정말 학문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에서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저도 플립러닝을 논문을 썼을 때 효과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100%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 조직에 보면요, 우리 조직도 형태에 따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 사기업 조직에서는 52시간제에서 집합교육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공공 쪽에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공공 부문. 우리 여기는 공공 부문 분들은 안 오시는 걸로, 그렇죠? 전혀 없으시네요. 네. 자, 공공 부문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공공 부문은 이미 예산이 매년 교육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는 써야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사기업보다는 약간 집합교육이나 이런 게 용이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공 부분에서는 집합교육을 그냥 더 운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요,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이 뭐냐, 그걸 찾는 겁니다. 어떤 회사는요, 요새 플립러닝 방식을 훨씬 더 많이 쓰는 회사가 있어요. 왜? 이제는 교육을 하루밖에 못해, 집합교육을. 그러니까 앞에서 자기가 필요한 내용들은 스스로 이런닝이나 이런 걸 혼자 학습을 하고, 우리 집합교육 와서는 플립러닝에서는요 다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액티비티라든지 실습이라든지 토론 등을 통해서 이론으로 배운 걸 머릿속으로 체화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플립러닝 쓰겠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 방법들이 정말 우리 조직에 맞는지를 보시면서 접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조직에 적합한 하나의 학습 방법은 없습니다. 최신의 학습 방법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접목하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도 제가 플립러닝을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플립러닝 너무 좋잖아요, 그죠? 제가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막 40명, 50명 많이 수강을 했어요. 플립러닝 클래스로 만든 다음에 수강생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애들이 힘들어해요. 플립러닝. 왜냐하면 자기 주도로 자기가 학습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 저는 수업 시작하면 퀴즈 보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학생들이 싫어해요. 하지만 학습의 효과는 뭐랄까요, 자기 주도적으로 하니까 좀 놀랍긴 해요. 저도 어쩔 때는 물어보면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이 제가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걸 가지고 막 토론하고 얘기하면 좀 신기한 느낌도 들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어떤 새로운 방법들을 자꾸 좀 파악하면서 큐레이션이라든지 소셜 러닝이라든지 플립 러닝이라든지 우리가 요새 회자되는 방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이 우리 조직에 맞는지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52시간 내에 우리 회사는 이러한 학습 전략을 가겠다. 우리 회사만의 독특한 학습 전략을 구축하는 얘기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한번 해봤는데 이거 효과가 안 좋으면 다른 방법 쓰면 되죠. 그게 바로 에이자일한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막 부담 갖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들을 실험을 해보시다가 그 중에서 우리 회사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을 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극 좀 대처하시면서 인포멀 러닝, 스마트 러닝의 환경들을 좀 구축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몰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앞에 린이나 에이자일은 우리가 HR들이 디자인할 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방법론적인 접근이었다면 몰입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우리가 컨텐츠로서 승부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이제 몰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성원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의 성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열망을 우리가 구성원의 몰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몰입은 나한테 주어진 일을, 회사에서 나한테 주어진 일을 마치 내일인 것처럼 얼마만큼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느냐, 그 정도를 우리가 몰입이라고 합니다.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래요. 특히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 종업원, 구성원 몰입이라는 용어는요, 그래서 일 몰입과 업무 몰입, 조직 몰입 이런 것들이 합쳐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몰입도를 관리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우리는 옛날에 이런 몰입도에 대한 관심도가 좀 적었어요. 그런데 요새 여러분들 50시간 되니까 좋으시죠? 좋기는. 왜 좋으세요? 퇴근이 칼같이 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네, 칼같이 퇴근하니까 여러분들 좋잖아요. 근데 대신에 우리의 당면 과제는 뭐예요? 업무 시간 안에 기존에 해왔던 것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이 몰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컬처하고요, 그 다음에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조직은 과연 구성원들을 몰입시키는 문화인가?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요,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기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으로 보면 밀레니얼의 이슈, Z세대의 이슈, 아까 우리 최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구성원 몰입을 해야 돼요. 우리가 52시간제가 여기에 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워라벨 같은 얘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아까 제가 그 우리 HRD와 관련된 얘기인데 몇몇 분들 보니까 HRM과 관련된 플렉서블 타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이런 것들 고민하시고 계세요. 그죠? 자, 여기에 핵심은 뭡니까? 구성원을 어떻게 몰입시킬까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컬처를 잘 보셔야지 된다. 그럼 컬처는 뭘 말하느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컬처는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 조직에서 일 잘한다는 모습은 어떤 건가? 우리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요, 우리 조직에서 일 잘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공통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HRD와 HRM 협력해가지고요, 컬처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 컬처를 만드는 데는 우리 D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M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거. 우리 회사에서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회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출퇴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뭐 이렇게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행동, 원칙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HRD가 서포트를 해야 된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또 제일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직속 상사들입니다. 직속 상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직속 상사가 제가 왼편에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몰입의 어떤 6가지 요소에 대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직원 개개인과 관계를 잘 맺을까? 그 다음에 직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해 줄 것이냐, 인스파이어 해줄 것이냐. 그 다음에 직원들을 어떻게 호기심을 가지고 업무에 탐구하게끔 인콰이어를 해줄 거냐. 그 다음에 그래서 직원들을 어떻게 성장하게 만들 거냐. 그리고 직원들을 어떻게 코치해 줄 거냐. 그래서 잘한 직원은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 리더가 이 6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직원들을 잘 할 때 직원들의 몰입도는 높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HRD는요, 리더들 교육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 회사의 전체 컬처를 만드는 교육,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직속상사의 어떤 그 몰입을 이끄는 어떤 교육들을 좀 더 초점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3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HRD에서는요, 그래서 린 프로세스, 그 다음에 에이자일 프로세스 접목해서 전체 교육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몰입이라는 어떤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교육의 내용들을 거기에 좀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30분간의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